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입니다. 요즘 증시 뉴스에서 그 자사주 소각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16조 원 정도, 그리고 SK가 한 5조 원 정도 자사주 소각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상법이 바뀌면서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이제 주주환원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사주 관련한 이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이 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가 많다고 다 소각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왜 나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업종과 종목들이 집중해서 들여다 봐야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관련 법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난달 25일이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이 상법 개정안은 3차라고 하죠. 3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서 시행이 됐는데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이 바로 된 법안입니다. 핵심은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사주 들고 있는 거 몽땅 팔아라 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미 갖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도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걸쳐서 1년 이내에 소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총 18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 거죠. 소각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사회 결의만 거치면 됩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 특정 방식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됐었거든요. 특별 결의라고 하면은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돼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사회 결의로만 가능해졌으니까 소각 과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졌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 방식의 자사주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자사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명확해졌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일단 교환사채 발행, 그리고 담보 제공, 인적 분할 시 신주 배정, 이런 방식으로 자사주를 자산처럼 활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대기업들이 보면 가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나 어떤 계열사 지배력 유지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는데요. 이런 방안들이 대폭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항공, 이 업종의 경우에는요, 외국인 투자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하면은 이 지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신 소각하는 것 말고 3년 이내에 시장에 매각하는 그런 특례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사주 소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회가 이 자기 주식 보유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도 안 받고 그냥 갖고 있으면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자사주 많다고 다 소각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무조건 소각 수혜주로 꼽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각 주주에게 비례해서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두 번째 임직원 보상, 주식 매수 선택권 같은 스톡옵션 같은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 사주 제도 실시, 그리고 포괄적 교환 이전 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 등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는데, 이 5번째 예외 조항이 조금 이슈인데요.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 정관의 특별 결의로 규정한 경우입니다. 이 중 가장 범위가 넓고 투자자들이 예주시해야 될 것이 5번째 경영상 목적인데요. 정관을 목적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단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보유 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이사 전원이 서명을 하고 혹은 뭐 기명 날인을 해야 하고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정관 변경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매년 이것이 갱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요, KTNG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떠오르는데 3차 상법 개정 직후에 바로 이 자사주 전량 소각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자사주를 보유
처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도 같이 올렸습니다. 이제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서 요거는 통과가 돼야 되겠죠. 소각 의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M&A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적 제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법적 여지, 경영상의 여지도 확보를 해둔 상황인 거죠. 그래서 M&A 재원 확보나 그리고 어떤 차입금 상환 같은 이런 것들도 이제 재무 목적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무 소각 취지와 함께 병행해서 경영 유연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최대 주주 지분율입니다. 왜 이게 관건이냐 하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만약에 50%를 넘어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정관 변경의 경우 경영상 목적을 정관 변경에 넣는 요 안건의 경우 특별 결의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뭐 주총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능은 하겠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굉장히 손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회사들의 경우 일부만 소각하고 이렇게 나머지는 예외 조항으로 챙겨두는 등의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주총 시즌을 앞두고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가지 정도 주의해서 봐야 될 것으로 제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 지배주주가 지금 당장 이것을 소각할 유인이 있는지, 소각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예외 조항을 이 기업들이 정말 활용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소각 의지와 더불어서 예외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고요. 세 번째, 주총에서 이 관련 안건이 실제로 처리될지 여부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합심해서 막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주주분들께서는 앞으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차 개정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이제 3월 10일까지로 치면 한 열흘 남짓이거든요. 이 기간 동안 이 48개의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규모는 한 7조 원 정도인데요. 기존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 유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총 전에 법이 공포되자 기업들이 이렇게 빠른 결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소각안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이제 줄을 잇고 있죠.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요. 약 15조 6천억 원 규모를 2026년 6월 올 상반기까지 소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SK의 경우에도 약 20% 정도 되는 굉장히 막대한 물량을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시가 나온 날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보통 주가 한 9% 이상 오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또 연쇄 효과도 있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이 지분율이 10%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넘어가게 되면 금산법상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경우 굉장히 저가에 매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배당 차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이 유배당 계약자의 경우에는 배당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통주 기준 24.8%의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4.5%는 임직원 보상용으로 2029년까지 남겨두기로 하고 나머지 20.3%는 27년 1월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자사주 18개월 유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발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연 이틀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KCC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보유 자사주 17.2% 가운데 한 4분의 3 정도를 내년 9월까지 분할 소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4%는 역시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EB 발행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으로 이런 자사주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굉장히 된소리를 맞았죠. 그래서 엿새 만에 철회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이런 전향적인 스탠스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덴티움은 전체 발행 주식의 22.9%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3년에 걸쳐서 소각하겠다라고 기존 계획을 바꿔서 단기간에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의 주주 환원 압박 그리고 주총을 앞둔 의결권 경쟁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이렇게 전량 소각하게 되면 EPS 상승 효과만 31.3%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쏙쏙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 주총 이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3월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동일한 날짜에 주총을 많이 몰아넣은 상황이에요. 정부가 분산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올해 3월 정기 주총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3차 상법 개정안을 반영을 하는 첫 번째 주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데요. 주목해야 될 안건 3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 변경 안건입니다. 소각 원칙만 담았는지 아니면 경영상 목적 예외 조항 이런 것들도 광범위하게 기업이 활용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구조에 따라서 추후 이 예외 조항이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제 이사 선임 안건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회이사들이 진출을 하는지 여부,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관점에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진이 투입될 수 있는 여부,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 승인 안건입니다. 1년 이상 자사주를 계속 갖고 있겠다. 이런 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지가 있는 기업들은 매년 주총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목적이랑 규모, 그리고 기간, 그리고 활용 방식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약간 두루뭉술하게 모호하게 작성이 된다면 이게 또 경영권 방어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업종들을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주회사 섹터겠죠. 당연히 전통적으로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대규모로 쌓아두면서 지주 할인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이 되면 이 지주 할인 해소의 트리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지주사들이 실제로 발표를 했고, 다만 관건은 소각을 하게 되면요, 순자산 가치 할인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왜 NAV가 줄었는데 주가가 오르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오해하시지 말라는 점 안내드리고, 대신에 봐야 되는 건 이제 주당 순이익, EPS나 그 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 BPS 같은 주당 지표는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한 호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맥 배당, 이런 것들도 주주 환원이 강화되는 국면에서 떠오르고 있는 주요 호재 이슈이고요. 특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소각에 따른 추가 변수 있는 점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사주 보유 비율이 높은 곳들이 많은데요. 증권주는 특히 자사주 보유 비율만으로는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요, 자사주가. 근데 이 실제로 전량 소각을 결정하기까지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기타 취득을 통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최대 주주 구조 등에서 소각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과 검토, 많은 점검 요인이 필요하거든요. 기타 취득 같은 경우에는 감자 요인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제 짚어보는 주총 전 확인해야 될 종목 몇 가지 쭉 나열드리겠습니다. 주주 환원 모멘텀이 기대될 곳으로는요, 한국금융지주, 한미약품, 신영증권, 코리안리, 태광산업, SFA, 라이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정리 마지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시작이 됐고요. 삼성전자, SK 필두로 기업의 소각 공시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하지만 자사주 많다고 무조건 소각 수혜주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예외 조항 활용을 통해서 지배 구조의 점검, 그리고 취득 방식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번 주총에서 안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여부에 따른 기업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의무 소각 시한이 도래하는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자사주 소각 이슈는 계속 증시를 좌우할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